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수치는 전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8.8% 정도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요. 이건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죠. 매매 거래량은 역대로 최고치를 찍었던 때가 2020년. 당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기간이었죠. 그 당시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2023년 거래량이 상당히 키높이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세 사기 문제로 연립, 다세대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8월 이후로 12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바로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에선 기대 심리 부분에서 두 가지 걸림돌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건데, 바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대거 끌어들여서 돈을 박아놔도 이거 좀처럼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집값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가 이전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한국이 부동산 자산 가치로 제일 그 탑에 올려놓은 영역이 바로 아파트 시세 아닙니까? 담보 가치의 하락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옛날 부모님 세대에서나 누구든 새 아파트 하나만 잡아놓으면 돈을 벌 수 있었던 담보 가치에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아직 한국 시장에는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아마도 조만간은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추락. 이거 굉장한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대 15%까지 추락을 해서 부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고도 있죠. 미국같이 경제가 좋은 나라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믿어지지 않는 구석이 많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장 단단한 담보 가치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마천루가 빽빽한 건물들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전성기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많은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인 영업을 기존 경쟁 구도의 생태계 시스템을 건물 안에서 구축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됐죠. 사람들 간의 접촉이 상당 부분 차단이 되고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완전히 업무 형태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쏠쏠하거든. 일의 능률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집은 24시간 업무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굳이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 사무실 오픈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 급속도로 기업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손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빌딩을 박아놓으면 만세대대로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수익률을 자랑하던 이 상업용 건물들은 그대로 나가 떨어지기를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돈을 보따리로 싸주면서 빌려주던 은행들이 그 대출 후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주 단단한 수익률이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공실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렇게 빌려줬던 돈을 다시 회수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은행 부실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간당간당한 부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부동산이 경제가 그렇게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젠 부동산 가치의 전환이 확실하다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대로 한국 금융권에도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들이 죄다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외 부동산 펀드 평가 손실이 1조 8천억까지 이루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단지 국내 PF에 몰려있는 돈들도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외 부동산에 묻혀있는 자금도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폭탄 같은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국내 PF 샘플, 바로 태영건설이죠. 5대 시중은행이 태영 쪽에 대출해준 규모가 3,8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표적인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등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후로 자금 회수에 대한 비상이 걸려서 지금 급하게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자 수익률로 겉으로 대박이 났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대출 부실, 특히 기업 회수 자금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리스크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PF 부실은 바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에게는 치명적이죠.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담보가치, 그것도 상업용 부동산은 대표적인 가치를 가진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쏟아낼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졸지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치 하락의 서막이라는 얘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기대 심리 하락의 요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엊그제 미국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예상치를 훌쩍 넘어가는 미국 CPI, 물가지수가 충격적인 지표를 나타냈었습니다. 전년 대비 3.1%로 나왔고요. 모두들 2%대로 진입을 해서 물가를 대폭 낮출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걸 보기 좋게 무너뜨리게 됐죠. 월가에서도 집계한 예상치는 2.9% 정도였는데 여전히 요지부동 3%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 CPI,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은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물가지수도 심각한 면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0.4% 선을 상회해서 3.9% 선을 찍는 수치 보여줬죠. 이게 지금 미국 물가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연준은 인플레 2% 선까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고요. 얼마나 CPI 지수가 낮아질 수 있는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 그냥 그대로 추락. 오늘은 조금 진정이 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앞으로 고금리의 가시밭길은 멀고 험한, 파월의 말대로 멀고도 험난한 대장정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금리가 제대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발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대로 자금 경색 상황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돌 수 있는 자의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알아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기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고금리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금리 상황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지표가 그대로 떠 있잖아요. 절대로 물러설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지표가 엄중하게 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아래로 내린다는 건 거의 기름이 쫙 깔린 가계빚 규모에다가 성냥불을 긋는 행위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정책 금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1%대 최저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정도가 팔려나갈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3.5%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와 따라가고 있는 시중은행 금리 그리고 정책금리가 우회로를 터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신생아 대출은 65% 정도가 대환대출,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실히 지금 고금리 기조가 얼마나 개인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정책금리로 유도해서 대출문을 터주려 해도 수요층은 지금 전체적인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금리 상황이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느끼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기대 심리가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추세와 함께 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땡겨오기가 버겁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담보가치가 폭발을 해서 그 모든 빚을 쳐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스트레스 DSR,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 금리와 함께 양날의 검이 되고 있죠.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게 돼서 상당 부분 대출 파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최대 16%까지 대출 한도액이 줄어드는,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스, 뭔가 확실하게 쪼이는 대출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도 신생아 대출 정책금리 내주면서도 낮은 금리로 유도하고, 동시에 이젠 가계부채가 3,000조에 이르는 엄청난 빚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확실하게 줄이를 틀어야 하니까 스트레스 DSR 정책금리와 같은 규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 수요는 더욱 쪼그라들게 되고요. 어차피 지금 내려가는 집값 수요가 더 내려갈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고금리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위에서 다시 대출 규제까지 들고 나오게 되면 이젠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로운 자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커다란 움직임,
집이라는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위기,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는 자금의 역행, 결국 이게 다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가야 하는데도 지금 주식시장의 PBR, 순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한국 주식 가치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고, 그리고 시중에 숨어있는 유동성들이 최근에 분양했던 메이플자이 같은 곳으로 게릴라식으로 쏠리게 된 거죠. 1순위에서 뭐 거의 3만 명 이상이 올려서 경쟁률이 뭐 400대를 훌쩍 넘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로또 단지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분상제가 적용이 된 건데, 이게 웃긴 게 기본연금이 8억 정도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수저 청약으로 불렸는데, 이거 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의 애매한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유동성이 그냥 한꺼번에 강남 쪽으로 쏟아진 거죠. 이 강남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최후에는 남는 게 강남밖에 없다는, 그만큼 서울 집값도 엄청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선수들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지금은 담보가치 하락이 눈에 띄게 아파트 쪽에서 액면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은 막히게 되고, 결국 하락폭은 상반기를 이어가면서 더욱 낙폭을 크게 그릴 것이라는 건 지금 진행되는 객관적인 상황만 봐도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잘 웨이팅 하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대폭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건 집값이 예전 같은 담보가치의 내구성이 거의 다 달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 집값 가치가 충분히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점점 막히기 때문에 집값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일부 강남 쪽 원탑 입지라는 마지막 희망을 향해서 부유하는 유동성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곳이 거대한 하락장의 파도 속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